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경찰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던 날 국회 행안위 소속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며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알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이래놓고 외압은 아니라고 했다는 이채익,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이 두 분 역시도 패스트트랙 건으로 고발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지금 역시나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이 초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때 뻔뻔하게 구시더니 지금 최이배 의원이 불법 감금한 혐의로 4명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가 우선 딱 나오고 나니까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이런 좀 압박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겁이 나는 거죠. 어제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또 고소 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채익 의원이 이렇게 수사 상황, 계획을 제출하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이분 역시도 수사 계획과 함께 무려 조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명단 등 세부 사항까지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날 국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또 이 경찰에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날이 정말 공교롭게도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정가윤 의원 등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날이었다는 거죠. 이 의원들이 지금 최이배 의원 감금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경찰에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채익, 이종배 의원 마찬가지로 이분 두 분 역시도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 정의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잖아요. 소속 정당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 업무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이 이채익 의원이 지금 경찰 업무를 관할하는 상임위에 계시는데 그런 의원이 행안위 소속의 의원이 수사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이 수사 담당자의 명단과 이 연락처까지 요구한 것은 지금 이채익 의원이나 이종배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수사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직접 수사 담당자의 명단, 연락처까지 요구한 건 뭐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외압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서서 수사관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등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채익 의원이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만큼 경찰은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 행안위 간사인 사람이 경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그죠 외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수사계획서를 제출하라.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도 범죄를 저질러 놓고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되레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는 갑질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 행태를 멈추고 당장 소환에 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이채익 의원은 자기가 요청했던 자료 요청은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을까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시냐면요.
상임위가 소관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공식적인 경로로 요구해서 파악하는 통상적인 업무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종배 의원 관계자도 이 의원이 이번 소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건과 관련돼 있어 통지서가 언제 오는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라니까요? 관련해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요. 누가 봐도 이건 수사 압박 아닙니까? 무슨 피의자에게 수사에 미리 대비하라고 잘 대비하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 계획서를 넘겨주고 담당 그 경찰 담당 그 수사관들의 연락처를 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이거 뭐 시험 대비해서 아예 문제를 다 내보내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피의자에게 누가 수사 계획서를 주냐고. 그런데도 오늘 이채익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오늘요. 양심을 걸고 경찰 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경찰 역시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로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이채익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고 있죠. 행안위는 지금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렇다면 자기가 행안위 소속 간사로서 자신의 요구를 발설한 그 경찰 내부 인력을 잡아서 어떻게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뜻인가요? 행안위 간사의 권력을 좀 그런 데다가 이용해 보시겠다 뭐 이런 뜻인가? 아니 이런 발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협박이고 그야말로 수사 외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완전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정신도 못 차리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요. 이채익 의원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발당하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수사 계획서며 뭐며 이런 걸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이렇게 이 생각을 못하고 계시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간사를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번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59명의 그 고소고발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경찰이 절대 이런 갑질에 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정말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얼마나 자유한국당이 참 쫄고 있는지도 느껴지네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끝까지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가뜩이나 이 국회 선진화법 고소 고발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머릿속이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지금 다른 건 필요 없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추경이고 나발이고 지금 자기 배지 날라갈까 어쩔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만 오로지 지금 정신이 지금 곤두서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는 8일로 예고돼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 이것 역시도 지금 상당히 자유한국당을 골치 썩게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윤석열 청문회 한국당 머리 복잡 이런 기사인데요. 지금 뭐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청문회가 뭐 우리 발칙한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계시지만 황교안 청문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 윤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서 적폐청산, 뭐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뭐 이런 것들을 지휘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면서 이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이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윤 후보자가 과연
글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서 공세를 취할지, 이 당연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뭐 정의당 다른 정당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이 우려가 드는 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리고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그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가 당시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그런 발언을 했던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가져와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라고 묻게 되면 아주 그냥 고구마 줄기 없듯이 줄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지금 일단은 무산되긴 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대표를 이 윤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것도 역시나 이번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2의 박영선 청문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건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일단은 검찰총장 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사실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분위기를 봤을 때 윤 후보자의 차기 검찰총장 임명은 거의 뭐 큰 일이 있지 않고서는 뭐 무리 없이 임명이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청문회 때 정말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뭐 충격적인 비위 행위나 뭐 이런 개인적인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죠? 사실 또 그런 게 만약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잘라내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뭐 살아남아 있었으니까 그럴 리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튼 검찰총장은 뭐 청문회를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거의 될 거라는, 그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물고 뜯으려고 해봤자 될 가능성이 거의 농후한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검찰총장인 윤석열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의 키를 쥐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지금 검찰 수사로 넘어오게 돼서 이 패스트트랙 건을 검찰에서 맡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리고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이 사람인데 괜히 이 인사청문회 때 벅벅 긁어서 인격 모독하고 막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패스트트랙 수사를 이 검찰에서 맡게 됐을 때 완전 뭐 불똥이 튀게 되면 어떡하나, 자기들이 더 약간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나름대로 복잡한 머릿속이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웃기잖아요. 아무튼 뭐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말은 윤석열 후보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뭐 여차하다가는 황교안 청문회로 넘어가고 자기들 미운 털만 박히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럼 뭐 어떻게 우리는 뭐 8일날 그 청문회 때 어떻게 막 팝콘 먹으면서 막 즐겁게 청문회 관람하면 될까요? 진짜 황교안 대표가 정말 청문회 증인으로 딱 나와줘야 진짜 꿀쟁각인데, 그죠? 그러면 진짜 완전 윤석열 후보와 황교안 대표의 이 딱 빅매치를 보면 진짜 짜릿했을 텐데 안타깝네요. 꿀잼 하나를 놓쳤어. 네, 그리고 다음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요, 비판 여론을 좌파 언론 탓이라고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 1일에 미디어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엉덩이춤 보도 언론이 언중이 제소로 활동 시작한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 이런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미디어 특위를 가동해서 자당을 향한 허위 왜곡 보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하고요. 자체적으로 판단한 잘못된 기사에는 소송도 불사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밝힌 행보가, 첫 번째로 내세운 행보가 바로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여성당원회사 우먼 페스타에서 발생했던 경남도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을 다룬 한겨레 보도를 콕 집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겨레 보도에는 황 대표가 장기자랑 상위권 수상자들을 추후 당 행사에 초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거 팩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측은 미디어 특위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발끈한 황 대표의 격려 이 대목이 한겨레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황 대표가 이날 장기자랑 상위권 수상자들을 추후 당 행사에 초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만 팩트 그대로만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아니 격려란 단어도 없고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왜 이러죠? 이런 뭐 격려라는 단어 이런 것도 없고 황 대표가 말한 워딩을 그냥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건지 황 대표의 입이 다 허위라는 건지 뭐 워딩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건지 아니 이런 표현을 나중에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당 무슨 행사에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는 워딩이 영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대체 허위 사실이냐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같은 보도는 뭐 발칙한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당시 대부분의 거의 조선일보를 뺀 모든 언론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도를 했었고요. 다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한겨레만 콕 집어서 제소를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도 비판을 했는데 왜 한겨레만 콕 집어서? 이런 거죠. 뭐겠어요. 한겨레가 그냥 미웠던 거지. 아무튼 이와 함께 미디어 특위에서는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 행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당한 누리꾼 74명에 대해서 당 차원의 법률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서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발생 이래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최초 유포된 곳이 유튜브 방송인 진성호 방송 그리고 신의 한수라고 지목한 바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정말 완전히 가짜뉴스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던 것 자체가 아니었고요. 그 행사 자체가 아예 저녁이 되기 전에 낮에 행사가 끝났던 거고요. 팩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가짜뉴스를 그야말로 진짜인 것처럼 막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유포를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미디어 특위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고발한 누리꾼을 가짜뉴스를 유포한 네티즌이라고 표현한 이 서울신문과 강원도민일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네티즌이 맞잖아요. 뭐가 문제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건가? 아니 가짜뉴스가 맞는데 가짜뉴스를 유포한 네티즌이 아니라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 서울신문과 강원도민일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언론중재위도 진짜 너무 난감하실 것 같죠? 진짜 난감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이미 예견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렸던 자유한국당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된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된다. 이러면서 불평을 늘어놓은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에게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모습만 많이 노출된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전혀 보도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언론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잘못한 말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도 없이 언론 탓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만을 드러낸 바가 있죠. 이 같은 황 대표의 발언 그리고 미디어 특위의 이런 이 대응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특위 출범 자체가 언론 보도의 허위 왜곡을 바로잡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자기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겠다. 좀 언론 환경을 내 입맛대로 바꾸겠다. 이런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8일에도 서울 송파역
송파병 지역 당원 교육에서 미디어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나쁘다라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고요. 관련해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이 미디어 특유의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 당의 부적절한 행위를 좌파 언론 탓으로 떠넘겼던 황교안 대표 발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명호 부산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정당이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한 보도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으나 이는 정당이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 내 말이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 정치적 기구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언론에 대한 위협 효과를 노린 언론 자유 침해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주 언론 보도, 그것도 이 언론 보도들이 무슨 악의적인 보도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본인들이 했던 내용들 그대로 옮겨서 따옴표를 따와서 쓰는 건데 이게 악의적인 보도라며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미디어 특위 위원들의 면면인데요. 미디어 특위 위원들이 참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아놨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미디어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정말 선명하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정말 허위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지경인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특위 공동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특위 공동위원장이 바로 길환영 전 KBS 사장입니다. 아시죠 이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보도 등에서 보도 통제 및 불공정 보도 논란을 일으켜서 2014년 6월에 해임됐던 분입니다. 길 전 사장의 해임 사유로는 부실한 재난보도, 공공서비스 축소,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상실 뭐 이런 것들이 꼽혔었고요. 사실 이분이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KBS, 세뇨조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많았었고 이제 해임될 때까지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컸던 그런 분입니다. 줄곧 적폐 정권에 충성하다가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사람 이런 이제 꼬리가 붙어 다녔던 그런 분인데요. 근데 이런 분이 지난해 3월에 홍준표 전 대표 시절 자유한국당에 영입됐었군요. 그랬다가 그해 12월 충남 천안갑 당협위원장을 이 잦은 사태에서 당을 떠나 있다가 황 대표 체제 미디어 특위 위원장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에 등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글쎄 KBS를 그렇게 말아먹으셨던 분이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미디어 특위도 같이 한번 무능으로 잡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네.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미디어 특위 위원 중 눈길을 끄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민경욱 네, 바로 그 민경욱, 최교일, 아시죠? 스트립쇼, 최교일, 추경호 의원 이런 분들이 현역 의원으로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도 지금 유명한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고 KBS 앵커 활동을 하다가 그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입성해서 논란을 자초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내 박근혜 정권의 그 대변인 시절에도 그 입 때문에 그 가벼운 입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빚었고요. 그죠? 이후에도 지금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하면서도 지금 최근에만도 몇 건이야 대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일일이 말하는 것도 좀 그럴 만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국민들을 여러 번 공분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향한 막말 프레임을 가속화한 그야말로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헝가리 유람선 참사 골든타임 3분 이걸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제정신이냐 하며 분노를 했었고요. 문 대통령 정상외교를 비하하는 발언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막말 논란을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며 언론 탓, 여당 탓을 해왔습니다. 근데 무슨 헝가리 유람선 참사 골든타임 3분 이게 대체 무슨 정당한 비판이라는 거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어디가 정당한 이게 비판이긴 합니까?
정말 네. 뭐 이뿐만이 아니고요. 뭐 최규 리버는 뭐 또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이 있었던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 역시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여기에 참석해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고 적힌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던 격한 이 무리를 빚었던 바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쩜 꽂아도 이렇게 쏙쏙 빼서 이런 인물들을 이런 면면이 있는 분들을 쏙쏙 빼다가 미디어 특위 위원으로 앉혀놨을까 싶고 자유한국당의 미디어 특위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 어떤 언론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는지 이 위원들의 면면만 봐도 감이 딱 오시지 않나요? 그죠? 아직도 언론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구시대적 인물들이 자유한국당에 포진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언론을 싹 쥐어잡고 그야말로 언론 환경을 제멋대로 재단하겠다는 이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듯 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절대 우리가 져줄 수가 없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뭐 좌지우지되고 속아 넘어가고 이런 우리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럼요. 그리고 대체 이건 대체 무슨 이상한 보도야 싶을 때는 민중의 소리를 보시면 됩니다. 발칙한 뉴스를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뭐 너무 훌륭한 이 기자들도 많고요.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매체들도 많은데 민중의 소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민중의 소리와 발칙한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네, 구독자 계속해서 지금 10,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들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발칙한 뉴스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